오늘 증권가에서는 유럽 자금도 정책을 기다린다. 유럽의 정책 이벤트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략 측면에서는 7월 말부터 22의 정책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정책이 현실화되더라도 제한된 상승폭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상승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략 측면에서 또 투자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반기 배당 투자 유망주로 KT와 SK텔레콤, 강원랜드,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하이트진로, KTNG, 삼성카드가 꼽혔고요. 중국 중추절 황금 연휴를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화장품주와 의류주, 여행, 면세점, 카지노, 음식료, 유통주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주가 고 PER에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고성장성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나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종목으로 LG생활건강, 오리온, 대한통운, LS산전, 현대차, NHN, 키움증권, SM이 선정됐습니다.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IT 중소형주 관심이 필요하다. 서정훈 전문가, 낙폭과대 대형주, 개별주 병행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한규수 전문가, 지수는 잊자, 종목에만 올인. 정희만 전문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지만 QE3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강재현 전문가, 코스닥 비중을 축소하고 대형주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구간이다. 박한샘 전문가, 프로그램 매도 해소까지는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다. 금산 전문가, 저점 테스트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시장은 혼조세, 종목은 순환 진행형. 오늘 이 가운데서 한규수 전문가, 박한샘 전문가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지수 흐름은 잊어버리고 종목에만 올인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강재현 전문가가 또 의견을 내줬네요. 일각에서는요, 코스닥의 비중을 줄이고 대형주로 들어가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네. 자,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 종목은 제가 어제인가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승을 한쪽으로 올인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점에서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우량주들, 후발 중소형 우량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 하나와, 그리고 대형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의 하단 밴드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1800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유럽화 그리고 중국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 내지는 우려감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이 아직은 앞서 있는 장세입니다. 물론 현 장세가 유럽과 중국에서 이벤트 속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대세 상승으로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밴드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형주들도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선별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된 중소형 우량주들과 그리고 대형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무방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종목 장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 장세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기간 주등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이벤트성 호재가 나오고 또 중국에서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호재입니다.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살아나려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경제지표가 살아나는 조짐이 확연하게 나타날 때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가 나오더라도 지수는 단기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현 장세의 어떤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긴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이 전개되는 장세라고 한다면 역시 종목 장세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여전히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반등 장세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CB에서는 정책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뭐 22 정책은 그동안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보셨듯이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찔끔찔끔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긴 일부한 조금은 개선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또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긴 일부한 그런 정책은 나올 걸로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도 일부 보유해야 되고 또 대형주의 반등 타이밍도 노려봐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접근할 쪽은 거래소의 중소형 우량주와 코스닥의 우량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 접근하실 종목 있으신가요? 자, 종목들은 있죠. 자,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씩 이제 힘을 내시고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키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우량주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종목들도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일단 숨고리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코스닥 종목 내일 정도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소형 우량주들 중에서 지금 한국카본과 다우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과 이 다우기술은 이미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는 종목들이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뭐 중소형주 맥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삼성 SDI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소형주는 한국카본과 다우기술 정도로 일단 먼저 보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삼성 SDI 같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중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내일쯤에 접근하실 생각이시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내일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진정권에 접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한번 더 타이밍을 잡을 예정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이 제한적인 하락폭이죠. 지금 1포인트도 안 됩니다만 코스피가 낙폭을 현재 시간 가파르게 키웠습니다. 1.24% 하락한 188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규수 전문가는 실적과 수급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은 거래소의 중소형 우량주, 또 대형주 한 종목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화분과 다우기술, 삼성 SDI였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 내일쯤 접근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박한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되는 한 종목 장세, 개별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만기일 전망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이제 네. 앞으로 거래일수로 따지면 5일 남았는데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동시 만기가 끝나면 공교롭게도 그 13일으로 해서 이제 버냉키 FRB 의장이 미국 국회에서 그동안 전체적인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남아있는 이번 연도에 쓸 수 있는 금융정책의 카드들을 큰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이제 연설이 있을 걸로 그렇게 결정에 대한 부분 오픈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비추세장이고 비모멘텀 장세입니다. 기대감만 있지 결정된 건 없는 상황. 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들이 지난 8일간 선물을 15,000계약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19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후까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는 1900포인트 전후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단발성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중간에 틈을 비집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기 같은 종목이겠죠. 뭐 S1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 G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투어 같은 철저하게 실적이 현금 흐름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계속적으로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그냥 무턱대고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고요.
현금 흐름이 현재 받침이 되는 실적이 받침이 되고 3, 4분기, 4, 4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좀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모멘텀이 없지만 그런 종목들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시비의 정책은 바로 6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때는 시장이 코스피가 방향성을 드러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이때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만기의 영향권의 지수는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면요. 네. 22 정책, 유럽의 정책이라든가 은행 기의장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이슈적인 호재나 악재의 그런 정책이 장중에라든가 하루 이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를 지배하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렸을 때도 1800 이하에서부터 1950까지 끌어올린 것도 프로그램이었고 지금 시장이 내려오는 것도 프로그램 매수가 멈췄다가 매도로 살짝 전환되니까 이게 꺾인 거거든요. 즉 수급이 이슈라든가 그런 것보다 지금 우선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그냥 종합주가지수는 수급의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방향을 예측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 지수는 1900포인트 전후에서 오르락내락 해가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개별 종목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뭐 호텔신라라든가 아모레지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하나투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종목 중심으로 계속 흐름이 이어질 걸로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배당 매력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왜 그럼 이런 종목들이 강세냐? 여러분들 이런 의의가쯤은 들 거예요. 하나라든가 SK라든가 LS라든가 LG라든가 종합주가지수 대비 요즘 이런 종목들이 9월, 8월 달부터 강세잖아요. 이런 종목은 경기 민감주인 종합주가지수 따라다니는 종목인데 그러면 왜 이런 종목이 강세일까? 화학주들은 약한데 왜 SK는 강세인가?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거는 배당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하셨던 종목이라고 받아들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샘 전문가입니다. 현재 증시는 정책보다도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방향성이 지배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기 전까지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권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접근할 만한 쪽이 대형주가 아닌 건 아닙니다.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죠. S1과 아모레지, 호텔신라, 한국가스공사, 하나투어 같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쪽이나 SK텔레콤 오늘 장에 강한데요. 배당 매력이 있다는 쪽에 접근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